8월 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주식장인 카페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똑딱이 방송을 제 시간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로는 다시 제 시간에 똑딱이 방송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증시가 이제 급변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슈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갑작스러운 상황인 듯 하지만 사실은 계획된 수순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개월 전에 똑딱이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지연 이슈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은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를 막상 인하하게 되면은 오히려 차익 매물로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정이 나타날 때는 경기 침체 이슈를 조정의 원인으로 들 것이다 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수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서 이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역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구나 라는 점을 이번에도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주의 흐름을 보셔도요. 금리 인하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반등을 살짝 했지만 다시 경기 침체 이슈로 급발락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PM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7월 비농업 일자리가 11.4만 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예상치인 17.5만 명을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고용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요일에 추가 조정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니까 일본 이외 해외에 투자했던 엔화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해외 증시에 투자했던 걸 다시 청산하는, 매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증시는 상승할 때는요, 이에 맞는 이슈를 만들고 이상의 이슈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때는 계속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뭐 등락을 주고 상승을 시켜나가는 거죠. 계속 이슈가 그쪽에 집중돼요. 반대로 하락을 만들 때 역시요, 이에 맞는 이슈를 출현시켜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조정을 유도하면서 이 이슈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누그러져야만 이 조정이 완화되거나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 이슈가 뭐 당장 며칠 내로 이렇게 수그러질 수 있겠어요? 그죠? 나중이면 몰라도. 그러면은 당장은 우리가 이 반등의 모멘텀이 없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요, 관악폭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악폭의 위치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다우지수는 좀 달라요. 나스닥하고 S&P 올라갈 때 다우지수는 5개월 정도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주면서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를 거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상승을 역사적 신고점 경신하면서 올라갈 듯 하다가 나스닥 꺾이고 S&P 500 꺾이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패턴에서, 자 보세요. 이게 반등이 짧게 들어가고 다시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5일 이평선이 약간 쌍봉의 형태가 되고 있어요. 쌍봉의 형태. 그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요 60일 이동 평균선 자리, 여기죠. 그래서 39,500 포인트. 여기 아니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121평선이 있는 자리. 여기가 39,100 포인트.
39,100포인트나 39,500포인트. 여기에선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받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하로 깨져버리면은 다우지수의 패턴도 좀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폭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과정이 뭐 경기 침체를 갖고 이렇게 빠지는 건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이제 역사적 신고점을 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갔고 외봉으로 빠졌잖아요. 외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 외봉으로 빠진 애들은 대반등 시도는 있어요. 대반등 주고 다시 빠지더라도 이 대반등의 영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결국은 지금으로선 어떤 모멘텀보다는 관악폭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관악폭이 어디에서 형성될 수 있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의 패턴에서는요. 자, 요 121일 이평선과 241일 이평선 있죠? 요 사이 중에서 관악폭을 찾아야 돼요. 요 영역 중에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긴데 이 영역 내에서 이제 관악폭의 어떤 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상황이 일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고, 국내 증시로 가가지고 볼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특히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해야죠. 그래야 이 조정이 멈추고 반등을 하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코스피에서 2만 계약 이상 아주 대량으로 순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9월물 선물이 19,875계약 순매도로 한 방에 바뀌어 버렸어요. 이 외국인의 이 대량 선물 순매도가 변해야 됩니다. 이게 청산이 나와야 돼요. 청산이 나와야 이제 어떤 하락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반등으로 연결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또 체크하는 게 수급적으로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폭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241일 이평선이 있는 바로 이 자리 2610포인트 전후, 여기에서는 지지가 돼주는 게 좋아요. 여기선 지지가 되는 게 좋고, 여기에선 어느 정도 여기부터는 이제 관악폭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 이제 코스닥은 뭐가 문제냐면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제적인 조정을 줬는데 거기서 미국 증시 빠진다고 해서 또 빠지는 거거든. 그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해드린 바로 요 자리 774에서 750포인트 요 영역인데, 관악폭까지 가려면 750포인트 전후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관악폭을 염두하려면. 그래서 요런 자리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반등이나 어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어차피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지금 특별히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맞이했다라거나 뭐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 모를까 말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중동 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보복전 서로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대 모멘텀을 당장 이번 주에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관악폭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각각 어디에서 우리가 이번 주 관악폭의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먼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목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종목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어닝 시즌으로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덩달아 빠져버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지수가 안정되는 위치가 오면은 가장 먼저 반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별도로 추려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코스닥, 특히 코스닥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좀 지지권에 거의 왔는데 여기서 지수가 빠지면서 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악폭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의 반도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죠. 이러한 관악폭 종목들이 결국은 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은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은 두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두 가지 성격의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있다가 지수가 어디에서 안정되는지를 보고 그 안정되는 위치에서 배팅을 해야만 수익이 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아쉽게도 이제 지금의 진행되는 상황들은 사실은 시장이 계획됐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가고 있을 뿐이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반등이나 지수가 조정에서 좀 완화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관악폭 영역을 찾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봤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있다가 지수가 안정되는 위치에서 배팅해야 되는지, 그런 성격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 매우 어려운 장이죠. 이번 주도 같이 좀 체크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